오늘 손 대변인께서 먼저 발표를 하고 제가 대통령님께 드린 말씀은 제가 3페이지짜리 20가지 사항을 가지고 와서 드리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드린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원고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배석한 장관들로 하여금 안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도록 지시하였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장관들의 경우 국회에서 자주 만나뵐 수 있고 또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당정 협의 기구를 통해서 자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야당의 두 대표가 참석한 만큼 대통령과 야당의 두 대표가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여야 대표가 대통령께 말씀을 하시고 또 대통령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후에 장관들의 보고를 추가적으로 듣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수락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대통령에 대한 의견 말씀하는 순서는 먼저 추미애 대표께서 15분간 말씀하셨고 박지원 대표께서 그 이후 15분간 준비해 가신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변인인 제가 정무수석을 통해서 준비해 간 유인물을 전달해 드렸고 정무수석이 대통령께 그 유인물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통령은 박지원 위원장께서 유인물을 통해서 국민의당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의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말씀하실 때 그 유인물을 보시고 또 메모를 하시면서 청취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박지원 위원장께서 대통령께 말씀하신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유인물과 함께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과 오늘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담에 우선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핵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서 모두 함께 규탄을 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와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시고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야당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안인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께서 답변을 안 하셔서 재차 끝날 즈음에 여쭤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병우 수석은 특별조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 취지와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생각해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송금주 대변인이 말씀한 대로 대통령께 직접 모든 서류나 물건을 드리는 것은 의전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5.13 회동 때도 같은 방법으로 14가지를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송금주 수석 대변인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올려드렸습니다. 20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북핵 및 사드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모두 인사로 G20 외교 라오스 순방 4강 정상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추경이 편성돼서 조선 해운업 구조조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노동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시는데 대통령께서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3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 당시 우리 국민의당 제안으로 여야정 민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추경의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에서는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정이 안보위기에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1조 원 사상 최대로 많고 연말까지 1조 4천억이 예상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쌀은 유엔 권고량보다 현재 재고량 등 우리 비축량이 4배나 많습니다. 보관비만 하더라도 작년에 2천억이 들어갔고 때로는 5천억, 6천억 원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만 6천 원이 하락돼 있고 전나무 경우는 20kg당 쌀값이 3만 5천 원으로 30여 년 전에 쌀값과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과 감귤의 대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완도, 통영, 태안 등 폭염,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어패류, 양식업계에 직격탄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민들의 눈물도 닦아주셔야 합니다. 콜레라, 일본 내염, C염 감염 등 추석을 앞두고 전염병이 확산돼서 우리 국민들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을 합니다. 보건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십시오. 금년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마는 전기요금 폭탄으로 8월달 고지서가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이 더웠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더 추울 겁니다. 그러면 또 겨울에도 전기요금 폭탄 문제가 대두될 것인데 대통령께서 한전에 약관만 개정시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서민들을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진 해운 물류 대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추미애 대표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일자리, 청년 안전 문제, 노인 일자리 수당을 인상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청년 실업도 최악으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구의역, 성수역 사건 등 청년 근로자들 안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물론 연평균 4만 6천 개의 노인 일자리가 늘어났지만은 노인 일자리 수당은 12년째 20만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내년도 편성을 위해서 경제, 교육부 총리와 삼닥 정책위 의장이 회동을 해서 내년도 예산의 편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하신 국가 책임 공약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400조 원에 달하는데 내년도 재정 적자만 2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30조 원의 예산이 적자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물론 복지비 상승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이 복지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세제 개편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자율권을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중부당, 복지를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꼭 세제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안 문제로 우병우 수석은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사퇴를 시켜야만이 공직기강이 바로 섭니다. 꼭 사퇴시켜 주십시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인양 후까지 지속되지 않으면 유가족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도 약속한 바이니까 꼭 특조위 기한연장 법을 개정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공황도 있는 개혁안이 마련돼야 됩니다. 68년 검찰 역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고 오늘도 계속 부장검사의 스폰서 이런 문제 또 부장판사의 구속 정은호 비리 같은 것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 있습니다. 국회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 강력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바 정부도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및 재임용 금지 등 고강도 있는 검찰 개혁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추미애 대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10억 엔으로 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우리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외산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할머니들도 위로하고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를 바로 세우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죄송합니다. 5월 13일, 지난 5월 13일 제가 청와대에 왔을 때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성과연봉제 문제 때문에 9월 23일 금융노조가 9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선제적인 대화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말씀이신데 낙하산 인사 이거 근절돼야 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증권금융사 상임감사를 하고 통기태 전 산업은행 행장이 낙하산 인사로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까? 앞으로 67명의 기관장 및 감사가 교체되는데 낙하산 인사는 근절돼야 됩니다. 오늘 가장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와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무모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 북한 핵실험은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현 정부에서 3번 했습니다. 날로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무용지물이 되고 경제 제재 및 사드 군사 해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북한 자멸론, 붕괴론 등 대북 메시지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때 우리 남한의 핵무장,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이러한 주장은 한미동맹에 도움도 안 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물론 혹자는 NPT 탈퇴, 핵실험 등 북한이 먼저 위배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런다고 우리 남한의 핵무장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중국,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하게 하고 대북 핵 억지력 외교에 힘써 주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구절 핵실험을 예상하고도 총리, 장관, 합참 간부 절반 이상이 핵실험 후에 복귀했습니다. 우리 야당도 오전 11시에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는데 2시간 뒤에 NSC가 열리고 40조 이상의 예산을 쓰는 국방부 국정원에서 기상청에서 통보를 받아서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은 국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을 불순 세력, 국론 분열, 안보 무책임 세력으로 규정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야당을 호통치시기 이전에 정부 내의 안보 기강을 확실히 세워야 국민이 군과 정부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북핵 문제와 사드 해법은 별개입니다. 반드시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공론화돼야 됩니다.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왜 정부는 배치해야 되고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가, 거기서 결론을 내야만이 중국도 미국도 힘있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 따를 것입니다. 거듭 국민의당은 사드 의견, 찬성 의견도 존중하지만은 사드 반대를 불순 세력으로 몰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여야 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 정이 협의를 하면은 북한 문제, 핵 문제, 사드 해법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쇄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면 우리 국민의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얼마나 큰 극찬을 해주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저에게 경륜이 있어서 30년 만에 가장 빨리 국회를 개원시켰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죽하면은 제 아내에게도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렇게 빠른 국회를 개원도 시켰지만은 추경을 제안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국정쇄신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의당은 거듭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경제를 살리는데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이와 같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께서 또 대통령께 정치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경제부총리,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각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보고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그 기자분들의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는 장관들의 인식 자체는 현 상황에 대해서 그 현실 국민들의 인식과는 약간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답을 하셨고, 특히 정치 현안에 대해서 답을 하신 부분은 방금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 세 가지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우병우 수석의 해임 문제. 우병우 수석의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셨고, 두 번째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취지, 재정적 상황, 사회적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 내에서 논의해달라는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자체 개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위안부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안부 1번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야당 두 대표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인식을 말씀하셨고, 특히 한일 협상 내용 중에 소녀상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한진태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구조조정의 원칙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는 입장이었고, 채권단의 관점에서 자구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정부 대처 합동 TF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도 좀 더 자구책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논의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 추세이므로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가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장관들이 보고한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께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북한이 우리가 대화를 제의했지만은 거부를 하고 핵 보유 국가가 되려고 자꾸 시간 벌기로 이용하고 있다. 지금도 핵이 탑재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은 더 완성시키려고 심지어 우리하고 대화하는 합의 기간 중에도 핵 고도화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특사 파견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국제사회의 공조로 또 특사를 파견을 하면 이상하게 되고 시간 벌기로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희 김대중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추미애 대표가 대통령께서도 북한 특사로 가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대북 특사로 간 게 아니다, 이런 그 해명도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 두 야당 대표도 소신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정현 대표는 어떤 북한 핵 문제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서 추석 선물로 국민상에 올려드리자 하는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건 합의된 게 아닌데 억지로 할 수 없다.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 문제는 어떠한 핵실험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부와 대통령과 함께 규탄을 하지만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제재를, 우리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해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두 야당 대표는 분명히 반대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는 방금 저도 얘기했고 우리 손수석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접근, 대통령께서는 대안 내놓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아까 회담 중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대안을 냈습니다. 자꾸 안 내셨다고 하는데 그게 외교고 그게 평화교류 협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야당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 거듭 국회로 보내주시면 비준 동의안을 당장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정부는 왜 비치를 하려고 하고 여당은 왜 찬성하고 야당은 왜 반대하는지 공론화를 하면 국민 여론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현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북한 핵 문제나 사드 문제는 대통령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현안 선만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님의 말씀이나 외교안보 실장,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의 말씀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브리핑할 성질도 못 되고 대통령의 말씀도 우리하고 관계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보니까 우리 추미애 대표도 12가지 얘기를 자기 기록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오늘 추미애 대표가 아주 야당 대표답게 잘하셔서 야당 공조가 잘 됐다 하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